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분들이 발암물질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매일매일 사소한 잘못이 축적된 게 암이거든요. 뭐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먹는 것 중에서 많이 먹잖아요. 시중에 파는 99%다 몸에 좋지 않은 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췌장을 나쁘게 하는 건데, 췌장암을 포함한 췌장염이라든지 질병이 노출될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암 전문 병원을 시작한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췌장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이, 모든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이 이 음식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특히 췌장암은 그 중에서도 소화기 계통의 암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췌장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분비 기관, 즉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혈당이 스파이크로 치는 음식들, 그러니까 나쁜 탄수화물들을 먹는 거는 췌장을 일을 많이 시키니까 쉽게 췌장이 망가질 수 있겠죠. 췌장염이 온다든지 췌장암이 온다든지 여기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나쁜 게 이제 뭐냐면 정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를 시켜서 흡수가 금방 돼서 혈당이 피크로 오는 거. 그럼 뭐 대표적인 게 흰 밥이겠죠. 흰밥 먹으면 혈당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런 것들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기 때문에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췌장 질환이 올 위험이 높겠죠. 또 하나는 췌장이 하는 일이 외분비 기관이죠. 즉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거대 영양소로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개인데 이 3개를 다 부셔버릴 수 있는, 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나오는 건 췌장밖에 없어요. 특히 지방분해 효소는 췌장에서만 나와요.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만큼 또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췌장에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면 췌장 질환, 췌장암을 포함한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노출될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에 잘 걸릴 수 있는 나쁜 식습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피크를 치게 되니까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켜야 되니까. 또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되면은 또 지방분해 요소는 췌장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우리 사실은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는 다 나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부분 이제 설탕이나 과당이나 이런 정제 탄수화물의 끝판왕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새끼 식사도 다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즙을 내는 것도 다 집에서 해 드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음료수, 시중에 파는 음료수는 99%다 몸에 좋지 않은 거다. 탄산이 들어가거나 당이 들어가면 더 나쁘겠죠. 그래서 음료수도 집에서 해 드시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현미를 차를 끓여서 드세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녹차라든지 녹차를 포함한 다양한 허브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가공을 한 음료수들 있잖아요. 특징이 맛있잖아. 단순당이 들어가야 되고 과즙이 들어가야 되고 맛을 내는 첨가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집에서 현미차를 끓여 드시든지 뭐 보리차도 괜찮겠죠. 여러 다양한 허브차들 이런 것들 드시면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고 또 통증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수면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잘 먹는 음식을 암세포도 맛있게 잘 먹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이 한문으로 당이잖아요. 달달하고 맛있다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음식들, 막 케이크, 초콜릿 이런 것들. 밥도 뭐예요? 현미밥, 잡곡밥보다 흰쌀밥 얼마나 맛있어요. 정제 탄수화물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게 편의점 같은 데서 뭐 100% 과일 주스를 사 먹었어. 이거는 몸에 좋을 거야. 아닙니다. 과당이 많이 들어있죠. 과당도 포도당처럼 혈당 피크를 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췌장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죠. 두 번째,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고 세 번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자꾸 가공을 해야 돼요.
그냥 가공식품이 아니라 초가공식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다 더 맛을 내려면 뭐냐면 동물성 오일,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췌장을 나쁘게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뭐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먹는 것 중에서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것들이 우리 김밥 많이 먹잖아요. 김과 야채만 들어있으면 되는데 흰밥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또 우리가 시리얼 같은 것도 그 보면 정제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그 맛있는 짜장면 있잖아요. 그 짜장면 면발이 다 뭐예요? 흰 밀가루로 만들었잖아요. 정제 탄수화물에다가 안 좋은 카라멜이라든지 또 맛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나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잡채 같은 것도 녹말가루로 만든 거니까 이것도 탄수화물인데 이게 아주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든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잡채를 과하게 많이 먹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빵 종류는 다 안 좋은데 대부분 흰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빵들 또 면 종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요. 그 한식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럴 때 저는 1번이 뭐냐면은 밥 없는 김밥, 김하고 채소만 들어가 있는 김밥이 있거든요. 그걸 권하고 두 번째는 밥 없는 비빔밥. 비빔밥은 비빔밥인데 거기 밥을 안 넣고 채소만, 그러니까 샐러드를 먹는 거죠. 아니면 이제 거기 이제 밥을 좀 넣겠다 그러면 현미밥을 넣으면 되겠죠. 흰밥 없는 김밥, 흰밥 없는 비빔밥. 이렇게 드시면 아주 건강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어떤 식이요법에서도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식이요법은 없어요. 특히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식이요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꼭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식물성 지방을 먹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방이 나쁜 게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육류인데 사실은 우리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소고기를 먹거나 돼지고기를 먹거나 뭘 먹으면 동물성 음식은 단백질과 지방이 분리 안 돼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근데 식물성 음식은 단백질하고 지방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 맛있는 거는 단백질이 맛있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마블링, 즉 동물성 지방이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 고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 있고요. 붉은 고기는 세계 암학회에서 2군 발암물질이라 그래요. 이 맛있는 또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양고기 이런 거를 가공한 거 있잖아요. 소세지, 햄, 베이컨 이런 거 더 맛있잖아요. 이건 1군 발암물질이에요. 또 우리 라면 스프라든지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패티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동물성 음식이니까 그 안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건 안 좋고요. 또 이거를 가공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바뀌게 돼요.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암을 예방하거나 또는 암을 치료하는 분들이 발암물질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지방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기보다는 세포막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대사를 촉진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지방이 필요한데 동물성 지방은 가능하면 피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식물성 지방을 써라. 식물성 지방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의 들기름이다. 외국에서는 들기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아마씨유를 먹으라 그러는데 실제로 들기름과 아마씨유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들기름이 오메가3의 함유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씨유는 오메가3의 함량이 한 40% 정도 되는데 들기름은 50%가 넘어요. 한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름은 들기름이다. 근데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한 10%, 20%는 먹을 수 없는 암 환자분들이 와요. 아주 진행된 말기암 환자들은 뭐 하루 종일 먹는 게 다 합해봤자 커피잔 한 잔도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또 항암을 해갖고 지금 계속 토하고 미식거려서 못 먹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채식만 강요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동물성 음식을 먹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물성 음식은 완전식품이라 그래요. 칼로리나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반대로 식물성 음식들은 불완전식품이에요. 칼로리도 굉장히 낮고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할 때는 아주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돼요. 먹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동물성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동물성 음식을 먹더라도 가능하면 붉은 고기는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금육, 닭고기나 오리고기 아니면 생선을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그 안에 있는 동물성
오일을 지방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소화 흡수가 채소보다는 육류가 훨씬 잘 됩니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샤브샤브 집에 가면은 채소는 오랫동안 끓여야 돼요. 근데 고기는 넣었다 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채식으로 양을 정말 채울 수가 있어. 그런 분은 채식 위주로 가도 되는데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분은 반드시 동물성 음식을 보충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식이요법의 목표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해야 된다.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한 번의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사소한 잘못이 오랫동안 축적된 게 병이고 암이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뭐냐면 그중에 1번이 먹거리죠.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매일매일 먹게 되면 우리는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거고, 매일매일 맛있는 거, 이렇게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몸은 병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